자, 안녕하십니까. 비플의 이동인입니다. 오늘은 초보자분들이 3PL 창고를 고르실 때 참고해야 되는 포인트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택배비, 두 번째로는 위치, 창고의 위치, 세 번째로는 부가 서비스가 뭐가 있는지도 확인하셔야 되고요. 네 번째는 재고 관리, 재고 관리가 잘 되는지 확인하셔야 되고, 다섯 번째는 WMS라고 생각해서 프로그램을 어떤 거 쓰시는지도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우리가 요즘 많이 하는 로켓크로스, 요즘은 뭐 쿠팡도 많이 가고 네이버도 하고 또 11번가도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거를 작업을 해주는지, 또 일곱 번째로는 경동택배, 이형 화물이라고 하죠. 큰 화물을 배송해 주는지 안 하는지, 이것까지 확인을 하신 다음에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건 고객과 화주와 3PL 창고 간의 소통이 되게 중요해요. 소통이 얼마큼 되는지도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택배비는 얼마가 싸다, 얼마가 비싸다 이런 기준이 없어요. 왜냐하면 3PL 창고들은 택배비만 표시해 주는 데가 있고, 어디는 택배비와 포장비가 같이 표시되어 있는 곳들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택배비하고 포장비가 같이 표시되어 있는 것들이 좋아요. 왜냐하면 택배비는 택배비, 포장비는 포장비 이렇게 따로 나오면 포장비 자체에 플러스 알파를 붙일 수 있는 여력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내 물건은 택배비 포함 포장비가 얼마다, 이런 거를 확실히 알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택배 물량이 어느 정도가 되게 중요하지만 2,700원에서 3,000원 미만, 이 정도면 제일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량이 많으면 2,700원, 물량이 조금 없으면 진짜 뭐 하루에 한 3개에서 5개 나간다, 그러면 한 3,000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대신 내가 무슨 박스를 쓰겠다 그럼 박스 비용은 또 따로 들겠죠. 본인들이, 화주분들이 박스를 보내주신다면 그 박스에 포장을 해주고, 아니면 뭐 택배 봉투를 보내주시면 택배 봉투에다가 넣어드리는 거니까 택배비 포함 저희가 포장하는 비용까지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창고의 위치가 중요한 이유는 기본적으로 입고비에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보통의 고객분들이 중국에서 물건을 많이 사오시는데, 중국의 물건들이 대부분 인천항으로 들어와요. 인천항에서 1톤 트럭에다 내 물건을 싣고 창고까지 가야 되잖아요. 이럴 때 창고가 뭐 예를 들면 대전에 있다, 그러면 인천에서 대전까지 가는 비용하고, 인천항 바로 옆에 있는 어딘가에 있다, 그러면 거기서 고기 가는 비용하고 인천에서 대전까지 가는 비용하고 어떤 게 더 비싸고 쌀까요? 이거는 굳이 말 안 해도 나오는 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가 비용은 보통 이제 택배비하고 포장비가 나눠져 있는 것들은 포장비도 부가 비용이고요. 그 다음에 반품 비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입고 비용이 있어요. 입고 비용이 얼마인지도 정확히 확인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창고의 보관료가 또 있어요. 보관료가 뭐 일시비엠이 얼마다, 이런 것도 있으니까 그것도 확인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관리비가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WMS 프로그램 사용료가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해 보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포장비는 제가 봤을 때는 택배비하고 포장비가 같이 플러스 돼서 나오는 이런 게 좋고요. 포장비가 아예 따로 돼 있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뭐 예를 들면 택배비 1,900원인데 포장비가 900원, 1,000원씩 돼 있는 곳들도 있어요. 근데 이 포장비가 900원, 500원 이렇게 나와 있다 하더라도 여기에 플러스 알파가 또 붙기가 쉬워요. 근데 택배비하고 같이 붙어 있으면 여기에는 붙이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포장비하고 포장비라는 게 있고, 그래서 택배비, 포장비 포함되어 있는 데가 제일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또 사업하는 사람들이 모르는 화주들을 상대로 장난질을 많이 쳐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거는 같이 있는 게 조금 좋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1톤 기준으로 입고비가 뭐 천차만별이에요. 천차만별인데,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뭐 한 1톤에 뭐 한 300박스 들어있다. 근데 300박스를 다 날라야 돼. 그러면 비용이 좀 올라가는 거고요. 근데 평균적으로 봤을 때 1톤은 한 4만원, 5만원 정도 되면 제일 적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내 물건이 좀 특수해.
그럼 비용은 조금 더 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800원 미만이면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밑으로 그 이상 받는 곳들도 있지만 500원에서 800원 이 정도가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상은 조금 부담스러우실 것 같아요. 관리비라고 하면 이왕이면 관리비가 있는 곳은 안 가는 게 제일 좋기는 해요. 근데 관리비를 어떻게 측정을 하냐면 화주하고 저하고 계약을 할 때 한 달에 1000건 나갈 겁니다. 택배가 1000건 나갈 겁니다 하고서 계약을 해요. 그러면 한 달이 지났는데 1000건이 안 나갔어. 못 나갔어. 그랬을 때 관리비를 20만 원, 30만 원 추가로 청구하는 3PL 창고들이 조금 있어요. 차라리 저는 그런 데는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관리비가 있는 곳들은. 이왕이면 없는 곳을 가야 되는 게 정답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창고에 물건이 들어가 있다고 해서 거기에 질질 끌려갈 필요는 없어요. 그 물건 빼오시면 돼요. 비용도 드리고. 근데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런 비용도 되게 큰 거니까 잘 선택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재고 관리 프로그램을 보통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대부분의 3PL 창고는 프로그램을 쓰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으로 재고 관리가 돼요. 그리고 로그 관리까지 내가 물건을 어떻게 팔았다, 며칠 날 어떤 물건이 몇 개가 나갔고 반품이 몇 개가 들어왔고 이런 로그 관리까지도 되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을 잘 활용하시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내 물건이 뭐 조그만 것들이 수량이 진짜 많은데 이게 몇 개가 남았는지 이런 것 때문에도 사실은 3PL 창고와 화주 간에 이게 약간의 다툼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잘 확인하시는, 그리고 그런 것도 보기 좋게 관리가 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곳들을 이용하셔야 아마 이 3PL하고도 그 다툼 없이 잘 이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것도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그냥 저희가 드리는 프로그램 가지고 마켓 다 연동하셔가지고 주문 수집하시면 그냥 자동으로 3PL 창고로 주문 수집이 돼요. 그래갖고 이게 발송이 되는 거예요. 버튼 한 번만 누르셔가지고 자동으로 오늘 수집한 거 이거 창고로 넘겨야지. 버튼 누르면 창고로 싹 들어와서 창고에서 택배 포장해서 나가요. 근데 보통 3PL 창고들이 이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이 수집을 해서 포장을 하기 때문에 이 시간 타임도 잘 보셔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송장 등록도 마찬가지예요. 웬만한 3PL 창고들이 아마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속 썩지는 않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간혹 이런 걸 안 쓰시는 분들도 있기는 하지만 송장 등록은 3PL 창고에서 바코드로 배송 완료를 찍으면 그냥 그 화주분의 쇼핑몰로 송장 등록은 자동으로 돼요. 대부분이 그렇게 돼 있어요. 아마 이거 안 쓰시는 3PL 창고는 정말 한 50년 전 창고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정도는 뭐 걱정 안 하셔도 저는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쇼핑몰을 가지고 판매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지만 쿠팡이랑 그다음에 네이버도 있고요. 뭐 11번가도 지금 요즘 뭐 슬슬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작업 우리가 쉽게 해서 로켓 배송 하도 로켓 배송 하니까 로켓 배송 작업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갑자기 뭐 쿠팡에 뭐가 됐어. 그래서 이제 난 로켓 배송을 할 거야. 근데 내 물건이 있는 창고에서 로켓 저희는 안 합니다. 밀크런 작업 안 합니다. 왜냐면 밀크런이 이게 랩 감고 이러는 게 쿠팡이 이게 조건이 되게 까탈스럽다 보니까 그런 게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잘 생각해 보셔가지고 나는 로켓을 하겠다 그러면 이왕이면 로켓을 해주는 곳으로 가시는 게 정답입니다. 이영화물, 우리가 보통 이영화물이라고 해요. 큰 물건들, CJ나 롯데나 로젠 이런 데서 안 가져가는 물건들이 있어요. 큰 물건들은 배송이 안 되니까. 이런 것들은 뭐 저희가 잘 아는 뭐 경동이나 대신이나 뭐 천일이나 합동이나 이런 택배 큰 이영화물을 하는 택배사들을 통해서 배송이 돼야 되는데 대형 화물을 취급 안 하는 창고들도 은근히 많이 있습니다. 소형화물, 우리는 소형화물만 할 거야 하고서 시작하시는 3PL 창고들도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뭐 나는 지금 현재 조그만 화물만 하고 있으니까 신경 안 쓸 거 하다가도 갑자기 어느 날 이형 화물이 나올 수도 있어요. 왜?
조그만 걸 많이 사면 한꺼번에 포장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용 화물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경동택배나 대신택배나 뭐 이 큰 물건을 할 수 있는 택배사하고 계약이 돼 있는 3PL 창고를 선정하시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꼭 그런 창고를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 시작하시는 초보자분들은 내 물건이 배송이 잘 됐는지, 잘 들어왔는지, 반품이 들어왔는데 이건 어떻게 됐는지 이런 게 되게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진짜 소통이 잘 되는 곳들, 그 3PL 창고하고 어느 정도 이 얘기가 질문을 했는데 아침에 질문했는데 저녁 6시에 답변이 온다거나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잘 안 받는다거나 이러면 되게 답답하실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소통이 조금 잘 되는 그런 창고들하고 일을 하시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소통이 제일 잘 되는 창고를 선택하시는 게 제일 중요할 거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직원도 없을 거고요. 분명히 혼자 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면 사실 택배 포장하고 택배 발송하고 이러는 건 되게 단순 업무가 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단순 업무는 전문적으로 하는 곳에 맡기시는 게 아마 유리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3PL 창고 좋은 데를 찾으셔가지고 거기에 그 단순 업무들은 다 맡겨 놓으시고 본인들은 내 몸이 하나이잖아요. 제일 중요한 제가 판매 활동,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판매 활동의 열중, 여기에 집중하셔가지고 판매가 점점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3PL 창고 찾으셔가지고 아이템 선정해서 물건 많이 팔 거야, 여기에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택배 싸다가 하루를 보내는 그런 일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주문 2개 들어왔는데 하루 종일 택배를 싸요. 그런 일은 전문가한테 맡기시고 꼭 중요한 일 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